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보기 위해 마련한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730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은 15석의 행방은 새누리당이 11석,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4석을 가져가면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전체 의원 정수 300석 가운데 158석을 차지하게 돼 원내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한 과반을 넘어섰게 됐고, 새정치연합은 130석이 됐습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잠시 후 정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해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알려주시죠. 네. 이번 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가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누르며 당선됐고, 수원을 정미경, 수원병 김용남, 김포 홍철호, 평택 유이동 후보가 당선되면서 수도권 6곳 가운데 5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원정 한 곳에서 박광온 후보가 승리해 전패를 면했습니다. 충청권 3곳도 모두 새누리당이 차지했습니다. 대전 대덕 정용기, 충북 충주 이종배, 충남 서산과 태안 김재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나머지 영남의 부산 해운대 기장과 울산 남구을 2곳은 새누리당, 호남 3곳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했습니다. 광주 광산을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는 20% 초반에 불과한 투표율에 득표율 60%를 간넘겼습니다. 전남 순천 곡성은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돼 이번 선거에 최대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보수 정당 입장에선 지난 1988년 이후 전라남도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인데, 지역 발전을 위한 이른바 예산 폭탄 공약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낮은 자세로 펼친 나홀로 유세에 지역 표심이 반응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지역은 서울 동작을이었습니다. 이 나경원 당선인이 노회찬 후보를 929표 차로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당선됐는데요. 정 기자, 이 나경원 당선인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나경원 당선인은 199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4년간 근무했고, 이후 1999년 인천지방법원, 2002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것은 2002년 제16대 대선 기간에 이회창의 요청에 따라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입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판사가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든 것은 추미애 이후 2번째였습니다. 정치인 나경원은 2003년 7월 10일 한나라당 운영위원으로 다시 등장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위원으로 임명되었었습니다. 2004년 3월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어 당선되었었습니다. 딸이 다운 증후군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을 살려 국회의원과 장애아동 부모 및 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고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어 한나라당 당직 개편에서 장애인 복지 특위 위원장이 되었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2004년에서 2008년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8년부터 서울 중구를 지역구로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었고 낙선했었습니다. 이후 낙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네, 서울시장 낙선 이후 이 국회의원 공천을 포기했던 나경원 당선인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 내용이 어땠나요? 네, 새누리당 나경원 당선인이 3년 만에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은 30일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서 49.9%를 얻으며 노회찬 후보를 근소한 차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선에서 1억 원 피부과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며 고배를 마신 지 거의 3년 만에 국회 재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730 재보선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동작을을 지켜낸 것은
여당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나경원 당선자의 가장 큰 무기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대중적인 인기입니다. 재선 의원 출신으로 당 대변인과 서울시장 보선 출마,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 등을 거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나경원 당선자가 야권 후보 단일화의 효과를 등에 업은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막판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개인적인 경쟁력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뒤늦게 판에 뛰어들었지만 폭넓은 인지도를 앞세워 야권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노회찬 후보를 물리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것이 나경원 당선자의 향후 당내 입지가 주목되는 이유인데요. 만약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계와 손을 잡고 당의 전면에 나선다면 친박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야권 단일화 이후 선거 막판에 사흘 연속 동작을 방문해 나 후보를 박 대통령의 뒤를 잇는 여성 지도자로 키워야 한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이완구 원내대표, 윤상현 사무총장 등 친박 주류가 나 당선자의 출마를 권유해온 터라 친박계와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로 가봅니다. 먼저 경기 수원시 을은 새누리당의 정미경 당선인과 새정치연합의 백혜련 후보가 여검사 대결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 새누리당의 정미경 당선인이 10,000표 차 이상의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정미경 당선인 어떤 인물인가요? 네, 정미경 수원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2년 만에 경기도 수원 권선구를 기반으로 국회에 재입성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미경 당선인은 2012년 재선에 도전했지만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었습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24% 지지율에 그쳤었는데요. 그러나 730 재보선 선거에서 수원을에 다시 도전해 새누리당 공천을 획득, 고려대 수원지검 후배검사인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후보를 여유있게 물리치고 당선돼 권선구 주민들과의 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정미경 당선인의 당선 배경에는 그가 지난 시절 다져놓은 튼튼한 지지 기반에 있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낙선 후에도 수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과 지역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등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었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도 권선구 주민의 수건이던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이 밖에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 구운역 신설, 서수원 웰빙여가 공간 조성,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치 등 권선구 현안 해결을 약속해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계속해서 수원 지역 선거 결과 알아봅니다. 수원시병, 수원 팔달구는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4,800여 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무명에 가까운 정치 신인이 손학규라는 이른바 거물을 꺾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730 수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젊은 피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거물 손학규 새정치연합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30일 수원병 보궐선거 결과 밤 10시 42분 기준으로 김용남 당선인은 52.8%의 득표율을 보여 손학규 후보를 7.8%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수원병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리 5선을 했던 곳인 만큼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손학규 후보를 내세우면서 승부는 초박빙 양상으로 흘러섰는데요. 김용남 당선인은 정치 신인이라는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내세우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원에서 나온 김용남 당선인은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후보,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애정을 가진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전략 공천된 손학규 후보와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도 수원 8달의 지역 성향에 대해 박지성과 남경필, 삼성 등 걸출한 신성들을 배출한 경험이 많은 수원은 젊은 신인을 키워주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자체조사 결과 거물 정치인보다는 지역 신인을 키우는데 더 많은 표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슬로건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정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손학규 후보는 31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적이 있는 데다 인지도 면에서 김용남 당선인을 월등히 앞섰지만 지역 주민들은 수원 8달을 오랫동안 지켜줄 것으로 보이는 김용남 당선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김용남 당선인의 정책 공약과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는 수원 8달의 남문시장 등을 돌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약속해왔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와 함께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통한 전통시장에서의 창업을 수월하게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유세 현장에서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면 업고 다닐 것이라며 실제로 없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김무성 당대표의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을 떠나 검을 손학규를 꺾은 김용남 당선인에게 든든한 뒷받침을 해줄 것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선거 중간 김용남 당선인이 중앙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김용남 당선인 측이 세금을 100% 납부했고 단순한 신고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이어서 수원시 영통구 결과도 알아봅니다. 수원시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광온 후보가 새누리당의 임태희 후보를 5천여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일명 MB의 남자라고 불렸던 이 임태희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됐는데요. 당선되는 과정에서 박광온 당선인의 딸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요? 네, 재보궐선거에서 정치 신인 박광온 당선인이 여당 거물 임태희 후보를 꺾었습니다. 누리꾼들이 이를 두고 랜선 효녀의 기적이라고 칭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당선인은 MBC 기자 출신으로 이번 재보궐선거로 정치 출사표를 던진 정치 신인입니다. 반면 임태희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거물 정치인인데요. 새누리당이 수원정의 임태희 후보를 전략 공천하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박광온 당선인의 딸이 등장했습니다. SNS에 계정을 만들고 아빠 홍보에 직접 나선 것인데요. SNS로 효도하겠다는 의미로 계정 아이디를 지은 박광온 당선인의 딸을 사람들은 랜선 효녀라고 불렀습니다. 랜선 효녀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20대에서 30대 젊은 유권자층을 아우르는 또래 감성에 적절한 발언들까지 갖춘 랜선 효녀는 누리꾼 사이에서 수차례 회자되며 온라인을 지배했습니다. 이 계정은 오로지 머리가 크고 못생겨서 유명해지지 못한 박광온 씨가 SNS에서나마 유명해지길 바라는 딸이 만든 계정일 뿐입니다. 와 같은 랜선 효녀의 말에 누리꾼들은 열광했습니다. 계정을 만들고 첫 발언을 한 지 사흘 만에 팔로워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랜선 효녀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박광온은 물론 박광온 딸 SNS, 랜선 효녀 등의 실시간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에 수시로 오르내렸습니다. 사회학자 임승수 씨는 7.30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안 갔는데 랜선 효녀 계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적어도 SNS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수직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랜선 효녀는 계정 아이디처럼 SNS로 효도에 성공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시도에 가족애를 자극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이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캔디고 스캔들에 피해를 입은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평택시 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장선 후보를 꺾고 새누리당 유이동 후보가 52.1%의 지지율을 얻으며 당선됐습니다. 유이동 의원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유이동 평택을 당선자는 평택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정장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눌렀습니다. 야당 텃밭으로 불리던 지역구인데다 정치 신인에 가까워 이변으로 평가됩니다. 평택을은 새누리당 후보로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원정으로 전략 공천되면서 유이동 당선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선거 초반 정장선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유이동 당선인이 바짝 추격한 끝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평택 토박이인 유이동 당선인은 이한동 전 의원 비서관으로 정계 입문해 류지영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공보단 자료분석팀장을 맡았습니다. 분석력이 뛰어난 지략가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유이동 당선인은 인지도 면에선 정 후보에 밀렸지만 집권 여당 젊은 후보를 강조해 표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유이동 당선인은 평택 출신으로 한광고 한국외대 태국어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두관 후보를 꺾고 새누리당의 홍철호 당선인이 53.5%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홍철호 당선인이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새누리당 홍철호 당선자는 축산학을 전공한 이력을 살려 국내 치킨으로 알려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크레치코를 세워 연매출 1,0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홍철호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국내 치킨 창업주인 동생의 성공 신화에 무임승차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여 왔는데요. 표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치킨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홍철호 후보가 730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끝난 지난 16일에야 국내 치킨 사내이사로 등록된 것으로 나온다며 국내 치킨 성공 신화는 동생 홍경호 국내 치킨 대표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치킨의 현재 사내이사는 모두 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홍철호 당선인을 제외한 홍경호 대표이사 외 3명은 창업 초기부터 활동했지만 홍철호 당선인은 지난 4일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16일에야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국내 치킨 창업으로 과장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뒤 급하게 사내이사로 등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시 홍철호 후보 선거대책위는 홍보물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 후보는 육개, 도개 등 닭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동생 홍경호 씨와 함께 프랜차이즈 국내 치킨을 창업해 성공 신화를 이루며 화제가 되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에 앞서 새정치연합 한정혜 대변인은 국내 치킨 CEO로 포장된 홍 후보가 사실은 국내 치킨에 납품하는 친족 간 거래 기업인 주식회사 크레치코의 대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1,000억 원대 치킨 사업 성공 신화로 표장하며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새정치연합은 홍 후보의 국내 치킨 이사 등록을 명백한 경력 조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홍 후보 측은 국내 치킨은 후보자와 동생 홍철호 씨 2명이 한 것이 맞다며 국내 치킨이 판매하는 치킨 원재료를 홍 후보가 생산 가공해 공급해온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재보궐선거에서 홍철호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프랜차이즈 기업인이라는 특이한 이력이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한 이유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현우 기자와 함께 서울 경기 지역의 재보궐 선거 결과 알아봤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 6석 가운데 5석을 새누리당이 가져가면서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충청권과 호남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의 재보선 결과는 잠시 후 김관식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이어서 그 외 다른 지역의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지방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번 재보선에서 충북 충주시와 충남 서산시 태안군 2곳에서 경합이 벌어졌습니다. 김관식 기자, 먼저 이 충주시 결과부터 알려주시죠. 네, 충북 충주시는 새누리당의 이종배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창희 후보,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김종연 의원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창희 후보를 19,000여 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며 64.1%의 득표율을 얻은 이종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당선된 이종배 후보는 어떤 인물인가요? 저 이종배가 그동안 숱한 정치적 위기와 안팎의 시련을 딛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충주 시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이종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중단 없는 충주 발전을 온몸으로 이끌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10시 반 개표장인 충북 충주시 호암체육관에서 당선증을 받고 국회의원의 소감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1979년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의 길로 들어선 이 의원은 직업공무원이 된 후 음성군수,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행자부 재정경제과장, 청주시 부시장,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지냈을 정도로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두루 섭렵한 국가대표 행정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사퇴하고 고향 충주로 내려온 이 의원은 2011년 충주시장 재보궐선거에서 50.1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민선 5기 8대 충주시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시장 재임 2년 6개월 동안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2017년 전국체전을 유치했으며 충주 기업도시의 성공적 준공, 메가폴리스 착공, 동서고속도로 충주기간 준공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주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충주시장 재임이었지만 많은 충주 시민들이 누구보다 더 눈부신 성과를 거둔 이 당선자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했고 윤진식 전 국회의원의 뒤를 이어 중단 없는 충주 발전을 이뤄낼 적임자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뤘고 7130 재보궐선거에서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이종배 당선인과 낙선한 한창희 후보의 향후 정치 생명과 전망은 어떤가요? 이 당선자는 730 보궐선거 당선으로 오늘 2016년 치러질 20대 총선에서도 한결 우월한 공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보궐선거로 당선돼 제대로 일할 기회가 없었다는 시각을 갖고 일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당선인은 전임인 윤진식 전 의원과 그리 돈독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자력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만큼 이번 보궐선거는 그에 대한 충주 유권자들의 지지를 제대로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당선인과는 달리 한창희 후보의 앞날은 매우 흐립니다. 이번 선거는 한 후보가 30년째 몸담았던 새누리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한 두 번째 선거이지만 연거푸 낙선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6.4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서 당시 조길형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한 이후 56일 만에 도전한 보궐선거에서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았고 선거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지역 당내 입지마저도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에게는 이번 선거가 철새 정치인, 단골 선거 출마자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운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종배 당선인과 전화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론방송 김관식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로 당선된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좀 제가 기대 이상의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저희 이종배에게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저희 이종배가 약속한 비전과 공약을 믿어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으시고 저를 끝까지 적극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승리를 우리 시민들의 승리로 또 시민들의 영광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또 중단 없는 충주 발전을 위해서 온몸 던져 일하겠습니다. 요즘 찌는 듯한 복중 무더위에 열정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펼치신 선거 관계자와 사무원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선거에 끝까지 참여해서 선전해 주신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창희 후보님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김종현 후보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64.1%라는 득표율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창희 후보를 이기시고 이번에 당선되셨는데요. 이렇게 승리하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불과 2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연거푸 치러지다 보니 시민들께서 선거에 대한 피로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때는 우리 시민들께 비전과 희망을 드리는 정책 선거를 펼쳐야 시민들께서 피로감을 참으시고 관심을 가지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없이 좀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시종일관 임해왔습니다. 비록 상대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낡은 구태 선거 행태를 보였으나 저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그 진정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는 중단 없는 충주 발전을 염원하는 충주 시민들의 현명하신 선택이 표심에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당선되신 후로 이제 앞으로의 포부는 무엇인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우선 우리 충주가 재보궐선거가 많았으니까 앞으로 재보궐선거 없는 충주, 그리고 새로운 정치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충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충주 시민 모두 화합하고 또 지역이 안정된 가운데 발전하는 그런 충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충주가 단순히 국토의 중심이 아닌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약속한 충주 발전을 위한 각종 공약, 충주의 성장 동력을 다지는 문제, 또 제가 윤진식 국회의원님과 함께 그린 밑그림도 이제 조기령 시장과 완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충주 지역의 각종 전문가, 또 우리 시민들 대표들 이런 분들하고 자주 토론회를 가져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고 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충주가 필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더 발굴해 나가고 이를 추진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주는 5, 6년이 중요합니다. 30만 자족도시 꼭 실현돼야 됩니다.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충주 발전을 위해서 온몸 던져서 일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충주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충남 서산시 태안군으로 가봅니다. 선거 결과 알려주시죠. 네, 충남 서산시 태안군에서는 새누리당의 김재식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한기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김재식 후보자가 7,228표 차로 49.7%의 득표를 보이며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김재식 당선인에 대해 알려주시죠. 730 재보궐선거 충남 서산 태안군에 당선된 김재식 새누리당 당선자는 변호사 출신의 신인 정치인입니다. 김 당선인은 인천재물포고,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역임했습니다. 2007년 부산 동부지청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고 동부지청장 시절 색소폰을 배워 음반을 내는 등 예술적 감각도 지니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변호사로 일해온 김 당선자는 지난해 1월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 감사로 임명돼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봅니다. 대전 대덕구 선거 결과 알려주시죠. 대전 대덕구는 새누리당의 정용기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순 후보가 경합했는데요. 결과는 정용기 후보가 7천여 표 차이로 57.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습니다.
8년 동안 대덕구청장을 하며 대덕구의 구석구석까지 잘 알고 국민들의 답답함을 공감했던 정 의원은 1년 반의 임기가 남은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더 낮은 자세로 들고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매주 현장 행정을 통해 지역 문제를 고민했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구청장의 권한 밖 일들이 많아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대덕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호남 지역으로 가봅니다. 전남 나주시 화순군 결과 알아볼 텐데요. 새누리당의 김종우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정훈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결과 어떤가요? 네, 결과는 62.4%라는 득표율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정훈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나주시 왕곡면 출신인 신 당선자는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투쟁을 주도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낙향해 전국 농민총연맹 나주농민회를 결성하고 농민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 1995년 무소속으로 전라남도 도의원에 당선돼 최연소 도의원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1998년 도의원을 한 차례 더 지내고 2002년에는 최연소 자치단체장으로 나주시장에 당선된 이력이 있습니다. 신 당선인은 지방 분권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실천가로 이제 지방을 넘어 여의도까지 진군하려 한다며 서민과 농민을 위해 민생 정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서울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분권 국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민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서민의 마음을 더욱 잘 헤아려 줄 것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전화 인터뷰 통해서 신정훈 당선자의 향후 포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한국 여론방송 김관식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당선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새정치를 실천하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저희 약속을 화순과 나주의 시국민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고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와 변화를 염원하는 우리 시민 그리고 화순 구민들의 승리라고 봅니다. 저는 살기 좋은 화순, 나주를 만들어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내서 소통과 통합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깨끗한 정치, 저부터 실천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62.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새누리당의 김종우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하셨는데요. 이렇게 승리하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현장에서 정치를 배우고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특히 가난한 농민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그런 민생의 정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현장을 지키고 민생 정치를 실천해온 능력을 시민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런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 불통 그리고 무능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해달라 하는 그런 지역민들의 요구가 담겨져서 저에게 많은 지지 성원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민운동가 경력이 있으신데요. 네네. 네,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공약으로 분권, 복지, 그리고 농업 강화 등 여러 가지 공약을 내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은 실천하겠다라고 하시는 공약은 어떤 게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농민운동가 출신이고 현장 농민들과 함께 지역을 새롭게 바꾸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쌀 전면 개방과 한중 FTA로 우리 농업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식량 주권에 대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정부의 어떤 역할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식량 주권 또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정해지면 개방에 대한 또 대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농업인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데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되셨는데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정치가 대단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실망 내지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가 바로 서려면 우리 정당 자체가 대단히 합리적인 시민정당 그리고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국민정당으로 발돋움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정치를 배우고 실천해온 사람으로서 지역에서부터 이러한 시민 참여와 또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 그리고 정당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의원님 다시 한번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전남 나주시 화순군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발전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 한평, 장성 지역 살펴봅니다. 새누리당의 이중효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계호 후보가 경합을 벌였죠. 전남 한평, 장성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계호 의원이 81.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당선인은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정치에 입문했는데요. 재직 시절 민원 해결 능력과 친화력이 뛰어나 정무부지사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과 제2남도학습 건립 등을 공약했고 담양 문화관광 레저도시, 한평 서남권 생태전원도시, 영광 심산업도시, 장성 치유의 도시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계호 당선자의 공약 시행에 대한 내용과 향후 포부에 관한 전화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이기호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 김관식 기자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선 당선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인터뷰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첫 번째로 일단 당선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대단히 큰 책임감을 우선 느끼고요. 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담양 한평 영광장성 우리 지역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그만큼 일을 더해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제 승리하셨는데요. 네, 이번에 승리하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선거 기간 내내 일관된 주장을 했습니다. 가슴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일관된 슬로건과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주장과 내용이 지역 구민들께 충분히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집중이 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진출을 했으니까 앞으로 정책의 주안을 어려운 계층들, 소외 계층들 그러니까 농어민을 비롯해서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또 서민들 또 다문화 가족 같은 이런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그런 말씀을 토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또 필요하면 입법 활동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정부 어떤 그 행정과 정책으로 그런 방향들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내셨던 공약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 한 가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저는 저희 지역구가 농수산업을 주로 생업으로 삼고 있는 지역입니다. 4개가 모두 농촌 지역이고 또 일부는 바다를 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저희 지역구의 주산물 중에 하나가 양파인데 양파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9%,
우리 지역에서는 4%가 더 증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은 지금 작년 수준의 반값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을 해서 최저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지지해 나가고, 또 필요하면 이제 산지에서부터 일부 과잉 생산 품목을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제정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공약으로 그 농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을 해서 가격 안정을 꼭 이루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소속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소속 의원 몇 분이 이미 지금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그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의 어떤 그 소득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당선되셨는데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 신인으로서 바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공감을 하는 정치, 또 함께하는 정치, 그리고 정직한 정치가 결국 바른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러한 자세 지켜나갈 거고요. 또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국민 속에 파고들지 않으면 정치도 이제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을 눈높이에서 또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해나가도록 합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당선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네네. 보다 발전된 전남 장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광주 광산구 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선거 전부터 많은 이슈가 있었죠. 선거운동부터 시작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후보는 등록재산 누락, 축소 신고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부부 합산 재산이 5억 8천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십억 원대 상당의 상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되었는데요. 하지만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재산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으로 광주 광산을의 후보로 출마한 권은희 후보는 60.61%로 새누리당의 손환기 후보를 이겼지만 22.3%라는 전체 투표율로 재보궐선거가 이뤄진 15곳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공천 파문과 재산 축소 신고 논란 등을 겪었던 권 의원이 텃밭에서 승리는 했지만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은 셈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이정현 당선인은 730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 중 언론의 조명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두 후보는 시작과 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광주에 전략공천을 하며 사실상 99% 보장받고 출마했습니다. 반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비록 자신의 고향이 곡성이지만 새누리당에게는 동토나 다름없는 곳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정신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내세운 권은희 후보에게는 득표율이 관심사였다면 수도권 대신 불모지를 택한 이정현 후보는 당선 대신 어느 정도 선전할지가 주목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두 후보의 운명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은 권 후보를 향해 연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폭로에 대한 보은 공천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매섭게 몰아붙였는데요. 여기에 권 후보의 대학원 논문 표절 의혹과 남편 재산 축소 신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권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여야 전쟁의 한복판에 서야 했습니다. 광주 광산을에서 촉발된 전략공천 잡음이 수도권까지 연계되며 돌려막기 공천, 폐륜 공천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며 수도권 민심도 급속하게 악화됐는데요. 이 무렵 이정현 후보는 전혀 다른 선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예산 폭탄 등
지역 일꾼론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순천, 곡성 지역민들을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중앙당의 도움을 거절하며 홀로 비를 맞고 자전거로 지역구 곳곳을 도는 선거운동을 펼치며 동정심을 유발했는데요. 급기야 여론조사에서도 서가번 새정치연합의 후보를 앞서며 기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19대 총선에서도 이 후보는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인사실패 등 국정 난맥 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만큼 당선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개표가 시작되면서 두 후보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두 후보 모두 초반부터 상대 후보를 압도했지만 권 후보는 전국 15개 선거구 중 가장 낮은 투표율에서 지역인 새정치연합에 대한 차가운 민심을 확인해야 했고, 이 후보는 26년 만에 광주, 전남에서의 새누리당의 깃발을 꽂는 역사적 순간을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지켜봤습니다. 권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뒤에도 대참패로 끝난 새정치연합의 재보선 결과에 환하게 웃을 수 없었지만, 이 후보는 새정치연합의 텃밭에서 지역 감정을 허문 위대한 정치인으로 한순간에 등극했습니다. 당선 소감에서도 두 후보의 심정은 그대로 읽히는데요. 권은희 당선인은 연이은 공천 문제로 당원들과 광주 시민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주권자인 광산구민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당선인은 순천, 곡성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죽도록 일하겠다며 순천 보은, 곡성 보은이라는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하늘처럼 받들고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은희, 이정현 두 당선자가 국회에서 어떤 의전 활동을 펼칠지 지역민들은 그들의 제3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순천 곡성 지역구 후보였던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인은 이번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서가번 의원을 9%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 당선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730 재보궐선거에서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타파하며 1987년 개헌 이후 광주 전남에서 처음으로 보수정당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정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49.4%의 득표율로 2위인 새정치민주연합 서가번 후보를 9.1% 차로 따돌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텃밭에서 당선되며 한국 정치의 새 지평을 열었는데요. 전라남도 곡성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당선인은 1992년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 참여하며 정계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당의 전략과 공보 분야에서 활약했고 이후 세 차례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지역주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고 2008년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 전남에서 보수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1985년 마지막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제12제 총선 이후 29년 만입니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었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호남의 새누리당의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닌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 을입니다. 새누리당의 박맹우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준호 후보가 격돌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울산 남구 을은 55.8%로 새누리당의 박명우 후보가 무소속 송철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박 당선인은 2002년 울산시장에 당선된 뒤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까지 3연임에 성공했으며 시장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2014년 3월 말 사퇴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준비해왔습니다. 박 당선인은 12년 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진 것 같다.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의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배덕광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준호 후보의 경합이었죠. 결과 알려주시죠.
부산 기장갑은 새누리당 배덕광 후보가 65.6%라는 득표율로 34.4%의 득표율을 가진 윤준호 후보를 이기고 당선되었습니다. 해운대와 부산을 세계 인류도시 반열로 올리는 데 열정을 바치겠다고 밝힌 배 당선자는 1967년 세무서 말단 직원에서 시작해 춘천 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배 당선자는 2004년 6월 보궐선거로 해운대 구청장에 당선된 뒤 3선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주민들은 구청장 3선에 이어 다시 한번 배덕광 후보를 선택해 이번에는 국회의원 임무를 주었습니다. 네, 구청장 3선을 통해 누구보다 부산에 대해 잘 아는 후보인 것 같은데요. 이 배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배 당선인은 부산광역시를 위한 5대 비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원로 해체, 배로산업 육성 등 관련법 재개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유치와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 개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서부산권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네 번째로 안전, 안심, 안정된 환경의 안전도시 부산 만들기 사업. 마지막으로 인문, 사회적 자본 확충, 보급을 위한 부산 문화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배 당선자의 임기는 앞으로 1년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주요 공약을 실천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간에 건 공약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의 재선이 필수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당선 후 기쁨보다 각오가 앞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730 재보선 결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상이 들어맞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 지역도 있었는데요. 김 기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직 15석을 두고 경합을 벌인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11석, 새정치민주연합 4석을 차지함으로써 끝이 났는데요. 단순히 수치화된 결과를 떠나서 전통적으로 야당의 텃밭이라고 불렸던 호남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주의를 깨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누리당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지금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듦으로써 보다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길 기대해봅니다. 네, 당선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해봅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곳,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